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누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미래 소비 트렌드와 기술 혁신이 동시에 녹아있는 기업, 바로 뷰티테크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강력한 주인공 APR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같은 브랜드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단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뷰티 디바이스, 글로벌 비즈니스, 데이터 기반 소비자 플랫폼까지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 APR이 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 숨겨져 있는지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최근 이슈와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APR의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미국 대형 뷰티 전문 편집숍 울타뷰티 입점 3개월 만에 월 판매량이 약 30%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APR은 5월 울타와 공급 계약 체결, 8월 온라인 오프라인 입점 후 10월 집계에서 이 같은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특히 대표 제품인 제로모공 패드 등은 누적 판매량이 높고 SNS 화제가 되면서 브랜드 위상이 급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리스크 이슈도 나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미용기기 업계, 그중 APR을 포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감 측면에선 증권사들이 APR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APR에 대해 여전히 보여줄 게 많다면서 신규 투자 의견 매수 리포트를 발표했어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메디큐브의 미국 울타 입점 성과는 해외 유통망 확대라는 구조적 성장 신호예요. 미국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에서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건 단순히 광고로 띄운 게 아니라 실제 소비가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브랜드 파워 강화를 의미해요. 반대로 공정위 조사 이슈는 단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뷰티 디바이스 사업은 광고 및 표시 관련 규제 강화가 글로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APR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APR은 해외 유통망 확대라는 구조적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광고 표시 관련 규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성장 확인과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사 대상은 할인율 과장, 가격 인상 후 대폭 할인 광고, 효과 과장 등의 표시 광고 위반 여부입니다. APR 측은 아직 공식 대응 발표가 많지는 않지만 이 조사는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서 주의해야 하는 외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보여드리지 못한 실시간 뉴스, 기관 수급 및 차트 포인트들을 무료 정보방에서 완전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종목별 변동이 큰 시장에서는 하루만 잘못 들어가도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한 기업 분석 PDF 파일과 핵심 리포트 요약본도 정보방에서 매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관점에서 보이는 급등 예상 종목도 전달드리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돈 받지 않고 진짜로 정보만 나누는 방이니 댓글 고정 링크에 있는 설문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최근 고점은 11월 초 27만 9,500원 부근이었고 이후 단기 조정이 이어지면서 11월 12일에 204,000원까지 눌렸어요. 이 구간에서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이탈 없이 지지를 확인했고 특히 204,0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급 반등의 바닥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최근 캔들은 양봉 전환과 함께 거래량이 이전 대비 뚜렷하게 증가해서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반등이라는 특징이 보여요. 5일선과 11선이 아래에서 데드크로스가 났지만 최근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5일선이 위로 치고 올라오려는 모습입니다. 21선은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중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오며 21선을 되찾는 게 1차 반등 구간의 핵심 포인트예요. 장기 흐름의 기준이 되는 61선은 안정적인 상승 기울기를 유지 중이라 이번 조정은 추세 전환이 아닌 단기 숨 고르기 조정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정리하자면 APR은 최근 20만 4천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린 바닥 확인 흐름이 나왔고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끝나고 반등 초입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21선 회복 여부가 단기 상승의 핵심 포인트이며 수급 바닥과 거래량 회복 흐름을 고려하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보다는 숨 고르기 이후 재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요즘 뷰티 시장 예전처럼 백화점이나 드럭스토어에서만 판매되는 구조는 아니죠.
소비자들이 병원, 에스테틱에 직접 가기보다는 집에서 관리하려는 트렌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한 제품이 바로 메디큐브 AGR이에요. 이 AGR은 피부과 고주파, 더마샷, 미세전류 같은 전문 시술 효과를 집에서 편리하게 구현해주는 디바이스인데요. 단순한 뷰티 기기가 아니라 기술 기반 뷰티 테크 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존 화장품 브랜드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AGR이 미국, 중국, 일본에서 판매량 100만 대를 넘기면서 글로벌 밀리언셀러로 자리 잡았고, 이 과정에서 APR은 브랜드 파워뿐 아니라 기술력, 제조력, 글로벌 물류까지 모두 갖춘 회사로 시장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뿐 아니라 자사몰을 중심으로 한 D2C, 즉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D2C 방식은 단순히 중간 마진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비자의 구매 경로, 피부 고민, 반복 구매 패턴 같은 데이터를 바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나 제품 추천이 가능해져요. 이게 바로 광고 효율, 즉 로아스가 높아지는 핵심 요인입니다. APR이 마케팅 비용을 쓰더라도 회수 속도가 빠르고 같은 광고비로도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디바이스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에 연결되는 소모품, 화장품, 앰플, 패드 같은 리필 제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반복적인 구독형 매출 구조까지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충성 고객 기반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죠. 한번 디바이스를 구매한 고객은 자연스럽게 화장품과 소모품까지 묶어서 구매하게 되고 브랜드 락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해외 시장 성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고소득층 중심의 뷰티 디바이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SNS 콘텐츠 소비력이 결합되면서 판매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재구매율이 매우 높은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중국은 라이브 커머스와 티몰, 타오바오 같은 현지 플랫폼 협력이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북미 중심으로 매출이 커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중국과 중동 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APR이 상장 이후 주목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사업 구조 때문이에요. 일반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뷰티 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실적도 단순 매출 증가만이 아니라 이익 구조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품 혁신, D2C 시스템, 글로벌 확장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마케팅까지 갖춘 회사는 국내에서 많지 않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째, 뷰티 디바이스는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 경기 둔화 시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둘째, 경쟁 심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기업들까지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특허 방어와 기술 차별화는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는 마케팅 비용 효율이에요. 아무리 D2C 모델이라도 광고 경쟁이 심해지면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리스크들이 단기적인 변수일 수는 있어도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APR이 이미 쌓아온 브랜드력,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는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결국 APR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단순한 뷰티주가 아니라 뷰티 테크 기업이자 글로벌 소비 플랫폼 기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째, AGR의 글로벌 판매량 추이. 둘째, 신규 디바이스 출시와 시장 반응. 셋째, 광고 효율과 영업이익률 안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지되거나 개선된다면 시장의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해요. 요즘 시장에서는 누가 더 빨리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가 수익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기관 수급 흐름, 실시간 뉴스 해석, 차트 급등 신호 포착 지점까지 매일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만든 기업 분석 리포트, 실적 전망 정리표, 차트 핵심 포인트 요약본까지 멤버분들께는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건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자료라서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관심 종목들도 매일은 아니지만 핵심 구간이 왔다 싶을 때는 정확하게 짚어서 공유해드립니다.
괜히 매일 종목 나열하는 방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자리에만 알려드려요. 아래 댓글 고정 링크 눌러서 설문 참여만 하시면 바로 초대 연결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비용 없고 광고도 없고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드립니다. 놓치면 뒤늦게 아쉬운 시장입니다. 빠르게 정확한 정보 지금부터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APR의 기술 경쟁력부터 사업 구조, 글로벌 확장 전략, 그리고 투자 관점까지 자연스럽게 풀어서 설명드렸어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좋은 기준점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